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인사이트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6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매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 지수까지 깜짝 상승하면서 시장은 6주 만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난주에 소매 물가가 한번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출렁거렸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했지만요. 금요일 날 이제 도매 물가가 나왔는데 역시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결국 S&P 500 기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6주 만에 주간 단위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전주까지는 15주 중에 14주, 71년 이후 최대 장기간의 그런 상승 기록을 일단 마감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PPI는 전월 대비 0.3% 올랐거든요. 전망은 0.1% 상승이었으니까 제법 생각보다 좀 더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다우지수는 0.1% 내렸고요. S&P 500은 0.4%. 나스닥은 금리의 반등으로 조금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1.3%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S&P 500 기준을 보면 고점 대비, 최고치 대비 지금 하락폭이 2%를 넘지 않은 기간이 거의 80일 가까이 진행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이 계속 추세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다시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요. 4.3%를 웃돌거나 좀 내려가거나 그 언저리에 계속 움직임을 보였고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기대 정책 금리의 그 상향을 그냥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초에 상당히 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던 때는 정책 금리가 7번 정도 내려갈 것까지 기대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열렸던 연준에서는 점도표상에서 3번 금리 인하를 제시했었기 때문에 결국 전통적인 속담 있지 않습니까? 격언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 연준이 3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면 3번을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하여튼 6월 정도의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이 다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1월 첫 번째 주에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77명의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물어봤을 때 많은 다수의 개인들과 달리는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시장은 너무 기대감보다는 좀 냉정하게 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달러는 이틀째 좀 소폭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유가와 금값은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주말에 금융시장의 하나의 흐름이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지표 확인해드리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 2월에 예비치가 발표됐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대학은 예비치 그리고 확정치, 수정치 이렇게 3번 정도 나오는데요. 79.6포인트라는 수치가 났습니다. 전월 대비는 0.6%포인트 분명히 올라갔지만 전망치 80.0보다는 약간 못 미쳤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소비자 심리가 그대로 그 정도에서 약간 유지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특히 1년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 그것은 최근 들어서의 어떤 물가의 상승세를 다시 느낀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지표로 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은 6주 만에 멈췄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추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2월 하순이요. 16일부터 그러니까 25일부터 말일까지 되겠죠. 2월 하순은 역사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 이번엔 좀 틀렸으면 좋겠지만 여튼 이런 역사적 통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6주 만에 멈춤입니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3%로 좀 뛰어 올랐고요. 다만 전통적으로 2월 중하순은 좀 부진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측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 4인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반도체주들. SAML의 로저 다센이 반도체 업황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SAML 외에도 다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SML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이란
어떤 명칭을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 장비 회사지만 뭐 삼성이건 TSM이건 어디건 간에 그 상위에서 굴립니다. 결국 이들이 거의 독점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들한테 물건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못 살 정도로 정말 슈퍼홀 중에 슈퍼 우리라는 회사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ASML이 지난주에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 조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회복이 얼마나 빠른 속도, 그러니까 경사가 얼마만큼 급하게 올라갈지 얘기할 수 없지만 회복은 초기 단계 분명히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단계라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뭐 수많은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수많은 어떤 사회적 현상 그리고 경제적 투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인식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ASML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상승 추세가 틀림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실적 발표했었는데 ASML은요. 실적 발표 네 군데나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특히 레이먼 제임스는 2번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하면서 $1,100를 제시하고 있고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요. 매출도 높았습니다.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을 발표하면서 주당 이익이 $1.79가 월가의 전망이었는데 2.15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매출도 63억 정도가 예상됐는데 61억에서 많게는 69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9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한편 말씀하셨던 대로 반도체 장비가 이런 두 개사를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는 전 세계 4인방이 꽉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해서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뭐 글로벌 4인방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ASML이 가장 선두에 서 있고요. 역시 사상 최고가 수준이겠고요. 다음은 2위 그룹이 램리서치입니다. $926 역시 사상 최고가를 지난주에 기록했고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또 하나 KLA 코퍼레이션 이게 4인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상 최고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 쉽지 않으면 반도체 ETF 중에서도 엔비디아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ETF가 SMH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거의 한 20% 들어가 있고요. TSM이 지난주 역시 사상 최고가 수준인데 9% 그리고 브로드컴, AMD, 인텔, ASML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좀 뭐 좋겠죠. 그렇지만 SMH 같은 이런 반도체 F도 상당히 훌륭한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4인방 이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수요 개발이 이들 업체들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계속되는 어닝 효과, 실적 효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가 강력한 4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쪽에서의 매출 효과가 좋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에는 예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트레이드 데스크는 이제 광고 플랫폼, 광고에 대한 그 디지털 광고에 대한 그런 것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 났고요. 특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가 늘어났고요. 주당 이익도 37%가 늘어났고, 지금 성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던스도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을 냈습니다. 매출이 4.5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높게 발표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도 높게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은 광고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통적인 지상파 TV 그리고 케이블 TV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수많은 소위 디지털 스트리밍, 뭐 넷플릭스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이런 쪽으로 많이 광고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추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리테일 그런 그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파트너들과 이런 쪽의 스트리밍 업체들과의 관계가 커지고 그런 쪽 시장이 급격히 커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맞춤형 광고라든가 맞춤형 이런 것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좋아지겠죠. 앞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앞선 코너에서
소위 소라랑가에 나오면 광고 제작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고 영상을 제작하면 뭐 합니까? 수많은 어떤 그 광고주랑 그런 광고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과 매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기업이 바로 이런 그 TD라고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AI 광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확산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요. 특히 4분기 이후에 디지털 광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든가 구글 그리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들의 주요 광고를 받아들이는 회사가 되겠고 이들 기업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 투자하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렇지만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또 매도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미국 기업의 쏠 수 있는 투자 의견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CNBC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1212 목표 주가를 역대 최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조 달러를 달성할 최초의 제약회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다이어트나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서양 사람들이 정말 살찐 사람 많은 것들은 진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805달러에서요. 950달러, 현재까지는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 수준이고요. 현재 주가 대비로 보면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도 뭐 45% 올라갔지만 일랄일도 이미 33% 올라가면서요. 압도적인 또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7,500억 달러거든요. 1조 달러 가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25%만 더 오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들의 목표 주가 올라간 것은 월가에서는 지금 바로 이 시장 자체, 그러니까 최종 감량 그 GLP 시장이 1,000억 달러 시장을 보고 있는데 모건스 스탠리는 이거 말도 안 된다. 2배로 올라갈 수 있다. 2,000억 달러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겠고요. 소위 이 일라릴리가 당뇨병 시장이나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라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 외에도 수많은 경쟁사가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워낙 이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임상 실험이나 다 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고 언젠가 쫓아오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쉽게 얘기하면 격차가 워낙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6년간 회사 매출이 연평균 성장률 26%나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도 최소 10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도 특별한 매력이 되겠습니다. 월가이드 이항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